봄날의 햇살은 마당 가득히 내려앉았지만 순자의 가슴속은 어쩐지 싸늘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어느덧 1년. 그동안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토요일 아침마다 들려오던 아들의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부엌에서 들려오던 국 끓는 소리에도 웃음이 묻어나지 않았다. 순자는 가끔 부엌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결혼은 축복이어야 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가슴이 무거운 걸까? 결혼 전 아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다정했다. 직장에서 늦게 돌아와도 엄마,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하고 웃었고, 아버지에게는 늘 같이 한잔 하시죠라며 옆자리를 내주었다. 그 눈빛에는 늘 감사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의 아들은 달랐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찾아오겠다는 말도 줄어들었다. 오더라도 그 옆에는 며느리가 있었고, 아들은 부모를 보며 웃기보다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다. 아가, 우리 집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네, 뭐 괜찮아요. 그 대답은 짧고 공손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은 없었다. 오히려 형식적인 의무감만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그 모습은 순자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남겼다. 시아버지 영호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눈으로 아들의 변화를 똑똑히 보고 있었다. 전에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웃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 앞에서조차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바꾸고 있구나. 우리가 아들을 잃고 있는 건가?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변해가는 공기를 묵묵히 견뎌내며 속으로만 근심을 키워갔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예전 같으면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을 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님 이런 전 부치는 일 꼭 제가 해야 하노?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네가 꼭 할 필요는 없단다. 그냥 다 같이 하자고 한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척들의 시선이 오갔고 아들은 머쓱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은 부모를 향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밥상 위에 남은 음식은 식어버렸고 아들의 빈자리는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아들이 달라진 건 저 아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내 마음은 말해준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나레이션. 순자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갈등으로 번져가게 될 터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다. 눈발이 내리는 날에도 순자의 집은 적막했다. 아들의 발걸음은 더 멀어졌고 며느리의 말투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따로 살고 싶어요. 자꾸 오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희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영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겨울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은 마치 집안의 싸늘한 공기를 그대로 드러낸 듯했다. 결혼 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은 이제 분명했다. 부모에게 더 이상 살갑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다. 순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아들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부모와의 거리가 조금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현실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순자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은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은 날이었다. 순자는 아들을 위해 상을 차리고 오랜만에 웃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생각과 달랐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말도 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말은 공손했지만 태도는 차가웠다. 마치 부모를 불필요한 존재로 규정하는 듯했다. 영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순자는 잠시 멈춘 손끝이 떨렸다. 우리가 자꾸 불편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 말은 본심이 아니었다. 순자는 단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피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그 자리에 있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집을 뿐이었다. 예전 같으면 부모를 두둔했을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느라 부모의 마음을 외면했다.
순자의 눈은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은 닿지 않았다. 아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저녁상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영호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너희가 바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부모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아버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짜증과 피곤이 묻어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그런 날 선 감정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셔야죠. 우리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삶에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참아온 불만을 터뜨리는 듯했다. 그러나 순자의 기억 속에는 며느리의 삶에 간섭한 순간이 없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지켜보려 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는 간섭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순자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더욱 당당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온기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멀어졌다. 전화는 더욱 드물어졌고 집에 오는 일도 줄었다. 가끔 와도 며느리의 표정은 늘 차가웠다. 그 표정은 마치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다. 나는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영호와 순자는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길게 이어진 대화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 며느리 때문이야. 나도 알아.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지 않아.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아들을 저 아이한테 완전히 빼앗길 순 없어.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아들의 굳은 표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틈은 점점 벌어졌다. 며느리는 은근히 부모를 무시했고 아들은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때로는 며느리의 편에 서며 부모를 몰아세웠다. 순자는 마음속에 쌓여가는 불신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점점 노골적이었다. 마치 부모와 아들의 관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듯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으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번에 집을 하나 보려고 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근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은 부탁이 어투였으나 그 속에 깔린 태도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자는 속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미 아들을 위해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손을 벌리는 며느리의 모습은 탐욕으로 느껴졌다. 아들의 달라진 눈. 순자는 아들의 눈빛을 살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동조하며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엄마,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너 예전엔 이런 말 안 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제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입에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 속엔 부모가 아닌 아내와 아내의 욕심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날 선태도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더 이상 부모님께 얹혀 살 생각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느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며느리의 눈빛 속엔 결코 멈추지 않을 탐욕이 번지고 있었다. 균열의 시작. 그날 이후 부모와 아들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아들은 점점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더 대담해졌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한다. 저 아이는 아들을 바꿔놓았어. 아니, 아들을 통해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도 늙어간다. 가진 걸 전부 내줄 순 없다. 네가 가장이라면 네 힘으로 세워야 한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아들이 먼저 반발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잘못입니까? 도와주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르다. 너는 지금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고 네 아내의 말에만 휘둘리고 있다.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들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며느리의 본성 드러나. 며칠 뒤 순자는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당신 부모님 말 너무 듣지 마. 그렇게 살면 우리 평생 못 벗어나. 그래도 부모님인데 부모님? 이제 당신 가족은 나야. 부모님은 그냥 옛날 가족일 뿐이야. 순자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며느리는 부모와 아들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고 아들은 점점 그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 밤이 깊었다. 순자는 방 안에서 혼자 울음을 삼켰다. 남편 영호는 곁에서 담담하게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심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멀리 집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친숙하지 않았다. 멀고 낯설고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 애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아니야.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굳게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갈등의 불씨.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보증금이 커서 고민이에요.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조금이 아니잖니. 이미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데.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안 할게요.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가장했지만 어딘가 뻔뻔했다. 순자는 차가운 벽이 두 사람과 자신 사이에 세워진 것을 느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차갑게 스며드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순자의 마음속도 같이 흔들렸다.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그 거리는 단순히 발걸음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틈이기도 했다. 며느리와 손을 꼭 잡은 아들의 뒷모습은 낯설고도 차가웠다. 그 모습 속에는 과거의 따뜻함이나 효심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흘렸지만 정작 아들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며느리를 헐뜯는다고 오해했다. 엄마,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다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우리가 듣는 소문은 그냥 헛소문이 아니야. 사람 눈은 못 속인다. 아버지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대화는 곧장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순자는 두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며느리의 노골적 요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땅 저희 이름으로 넘겨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뭐라고? 언젠가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저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그 땅은 우리 피와 땀이 담긴 거다. 네가 그렇게 쉽게 요구할 게 아니야.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부모를 압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화는 끊겼고 남겨진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순자는 벽에 기대앉아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걸까?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지 않는 듯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냉담했으며 태도는 멀어져만 갔다. 그 모든 변화 뒤에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들의 달라진 말투. 며칠 후 아들은 집에 찾아왔지만 그 방문은 결코 반갑지 않았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은 과거의 다정함과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단호하고 차갑고 무엇보다 부모를 상대로 서 있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각나듯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 천진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지만 지금 눈앞의 사내는 낯선 타인이었다. 며느리의 노골적인 행동. 며느리는 더 이상 예의를 가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앉아있는 자세마저 당당했고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녀가 꺼내는 말은 전부 계산된 요구였고 그 요구는 하나같이 부모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시나리오처럼 그녀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부탁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땅과 집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고독한 싸움. 영호는 아내 순자를 지키려 했었다. 그는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고 며느리의 탐욕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아들은 멀어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를 잃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세월이 주는 무게와 외로움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때는 온 가족의 기둥이었던 그가 이제는 흐려진 그림자처럼 보였다. 부모의 고립, 이웃과 친척들마저 점차 발길을 끊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다. 집안은 적막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오직 두 늙은 부부만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희미하게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은 얼굴이 되어버린 걸까?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의 음모. 며느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들을 이용해 부모를 몰아세웠고 부모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요구는 더 잦아졌고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다.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넣는 것. 그녀의 눈빛 속에는 탐욕이 번쩍였고 미소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부모가 거절할 때마다 며느리는 아들의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아들은 조금씩 부모를 향한 신뢰를 거둬들이며 아내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시어머니의 결심. 순자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직시해야 할까? 그 고민은 날이 갈수록 그녀를 옥죄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울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며느리의 미소 뒤에 가려진 욕망을 보았고 아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잃어버린 진심을 보았다. 순자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싸움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주겠다. 시간은 부모의 편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아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순자는 식탁 앞에 앉아 차가운 밥을 바라보았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숟가락을 몇 번 휘저었을 뿐 밥그릇은 늘 반쯤 남겨졌다. 집안은 예전과 달리 고요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남은 건 오직 무거운 공기와 지친 한숨뿐이었다. 며느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를 내세웠다. 작은 빚을 갚아달라는 말에서 시작해 이제는 사업을 도와달라며 거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언어는 언제나 정당성을 가장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포장 속에 숨겨진 탐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호 역시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은 부모를 원망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는 듯 보였다. 왜 부모는 늘 우리를 막기만 하는 걸까? 왜 한 번도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는 걸까? 금이 간 부자관계. 그날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는 폭풍처럼 터졌다. 영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예전 같은 권위를 잃어 있었다. 아들은 눈을 치켜뜨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한때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그에게 장애물일 뿐이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며느리의 결정적 행동. 며느리는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녀는 부모의 집문서를 슬쩍 확인했고 심지어 아들을 부추겨 명의를 바꾸자는 말까지 꺼냈다. 그 순간 순자는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고 두 손은 차갑게 떨렸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당신, 부모님이 영영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라는 건 몰라? 그냥 지금 움직여야 해.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벽 뒤에서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를 등지려는구나. 부모의 절망. 그날 밤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영호는 담배만 태웠다. 연기 속에 가려진 그의 얼굴은 피폐했고
두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들은 돌아서고 있었고 며느리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만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무너져가는 집안. 부부는 더 이상 친구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창피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목이 메었고 눈물이 먼저 앞섰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붙들고 버텼다. 그러나 그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었다. 집안의 가구와 물건 하나하나가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부모는 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속의 아들은 그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시어머니의 슬픔과 분노. 순자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들을 되돌리려는 애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의 영향력은 이미 너무 깊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오히려 차갑게 마음을 굳혔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린다면 나 역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려주겠다. 순자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다. 며느리의 탐욕은 날로 커져갔다. 이제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까지 내밀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뱀처럼 교활했다. 아들은 언새 아내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부모의 충고는 낡은 세대의 소리로 치부되었고 며느리의 주장은 현명한 선택이라 불렸다. 순자와 영호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울기보다 반드시 맞서야겠다는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계획. 당신 부모님은 결국 우리 인생에 도움 안 돼. 그냥 집 문서 정리해서 우리 앞으로 옮기자. 그래야 우리도 살지.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한다. 그건 너무 큰일이야. 부모님이 알면. 알 필요 없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당신이 망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벗어나는 거야. 아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순자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의 절망.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제 아들이 스스로 부모를 배신하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니? 엄마, 그게 아니라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방 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며느리는 잠시 굳어 있었지만 이내 태연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며느리의 본성. 왜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어차피 늙으면 다 쓸모 없어요. 집도 결국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고 영호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차마 휘두르지는 못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스쳤지만 곧 다시 아내 쪽으로 기울고 말았다. 시어머니의 결심. 그날 밤 순자는 방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내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지켜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삶, 우리의 존엄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이 아닌 결의가 자리 잡았다. 더는 며느리의 횡포를 두고 보지 않으리라. 마지막 불씨. 이날 이후 순자의 태도는 달라졌다. 더는 울지 않았고 더는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며느리를 지켜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시작했다. 영호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이번엔 정말이군. 그래, 이번엔 내가 끝을 낼 거야. 그리고 그것은 며느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욕망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 끝을 확인하는 것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부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요구를 쏟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투기꾼과 같았다. 며느리의 최종 요구. 아버님, 어머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저희 앞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도 받고 저희 미래도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집 한 채로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네 놈들이 미쳤구나.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지킨 집이다.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냐?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오래 울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졌다. 아들의 완전한 변심.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을 놓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때 부모의 등을 밀어주며 효자라 불리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를 짐이라 여기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돌아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아들이 떠난 건 단순히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나 순자는 더 이상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며느리에게 향해 있었다. 시어머니의 침묵. 며칠 동안 순자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든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용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며느리가 하는 말, 행동,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는 헛소문까지 하나하나 모아두었다. 영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 끝에서 피어난 단단한 결심의 빛이었다. 불길한 전조. 며느리는 부모가 조용히 있는 것을 오히려 승인으로 착각했다.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이제 곧 집이 우리 앞으로 넘어온다며 호언장담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결국 내 말을 듣는다라며 자랑했다. 그 말들은 곧바로 순자의 귀에 들어왔다. 순자는 침착하게 웃음을 흘렸다. 그래, 네가 그렇게 떠벌리면 떠벌릴수록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도 더 빨리 알게 되겠지. 긴장되는 저녁 식사. 어느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밥상 위의 반찬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말없이 흐르는 공기였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곧 계약서 준비해야겠죠? 부동산에도 알아봤으니 다음 주 안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 인생 좀 생각해 주세요. 다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야. 순자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울렸다. 며느리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싸늘한 기운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다. 이제는 집안 물건 하나하나까지 마치 자기 것인 양 손을 대며 불만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언어는 날카로웠고 행동은 거칠어졌다. 며느리의 포위. 어머님, 이 낡은 가구들 이참에 다 바꾸면 안 돼요? 솔직히 촌스러워서 친구들이 오면 창피하다고 하잖아요. 촌스러운 건 가구가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지. 짧은 대꾸였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팔을 당겼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끝내 며느리의 편을 들고 말았다. 엄마, 그냥 바꾸자.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니까. 순자와 영호는 이제 집안에서도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며느리는 은근히 집안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다. 부부의 목소리는 무시당했고 의견은 묵살되었다. 그러나 순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움직임. 순자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두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은밀히 대화를 저장했고 친척들에게도 은근히 며느리의 태도를 흘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동네에서 떠벌린 말들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더는 말리지 않았다. 이번 주 안에 도장 찍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엄마, 무슨 조건이요?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결이었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탐욕이 눈을 가려 더 깊이 따져 묻진 않았다. 동네와 친척들의 균열. 며느리가 떠벌린 말은 결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부모 집을 빼앗는다더라. 그 아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아내한테만 붙어 있다더라. 소문은 불처럼 번졌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차츰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가 뱉은 말들이, 행동들이 세상으로 새어나간 것이다. 순자는 이제 확신했다. 며느리를 무너뜨릴 무기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직접 준비했고 공인중개사까지 불러서 부모를 압박하려 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제 은밀함조차 없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정한 듯한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날 집안에는 낯선 긴장감이 맴돌았다. 식탁 위에는 도장과 서류가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아들과 나란히 앉아 부모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끝내야 해요. 이 정도 배려해드린 것도 감사한 줄 아셔야죠. 엄마, 아빠, 이제 좀 놓아주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이런 건 사기야. 너희들은 내 눈앞에서 더 이상 자식도 가족도 아니다. 분노에 찬 영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며 며느리 쪽으로 더 가까이 붙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러나 곧 순자가 서류를 집어들며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끝내는 건 내가 아니라 나야. 그리고 순자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드러나는 진실.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 늙은이들은 다 쓸모없어. 집만 차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니까. 그냥 빨리 정리해서 내 앞으로 옮기면 돼. 친척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돈만 있으면 다 입 닫을 거야.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네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순자는 이어서 휴대폰을 열어 문자와 메신저 기록, 며느리가 동네에서 떠벌린 증언까지 꺼내 보였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다. 아들의 혼란, 정말이야? 이게 다 사실이야? 여보 믿지 마.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부모를 원망하게 만든 아내의 말들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발악, 며느리 소리 지르며 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도 다 나 덕분이야. 이 사람들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날이 선 비명 같았고 아들은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은 덫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부모의 단호한 태도, 우린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내가 우리 집을 탐했듯 이제는 내가 세상에 드러날 차례야. 이 집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거다. 욕심 많은 네 손에 넘어갈 일은 없어. 나레이션. 며느리는 몸을 떨며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기세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순자가 준비한 증거들은 이미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민낯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뿌려놓은 말들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아들은 침묵 속에서 부모와 아내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며느리 쪽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아직 발악했지만 이미 싸움의 향방은 기울어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가면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건 함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망치려고 꾸민 거라고요. 여보, 제발 믿어줘. 나래. 그녀의 울부짖음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순자 차갑게 네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순간부터 이미 내 끝은 정해져 있었어. 더 이상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이웃들, 친척들, 심지어 아들의 친구들까지 이미 소문을 알게 된 상황이었다. 그녀의 발걸음 뒤에는 끝없는 조롱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아들의 무너짐, 아들은 홀로 남아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가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건 며느리의 달콤한 말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을 한 건 자기 자신이었다. 아들 떨리는 목소리,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이제야 알았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찢어야 했는지 알기나 하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오랫동안 울음을 삼켰다. 시어머니의 사이다 결말.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아들을 보며 안쓰러움보다는 단호한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 이 집안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리라. 우린 다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거다. 욕심과 거짓으로 얼룩진 사람은 우리 곁에 둘 이유가 없어.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순자는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마련했다. 더 이상 며느리 같은 사람이 발을 붙일 수 없게 철저히 대비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며느리 본색이 드러났지. 순자 씨가 참 현명했어. 사이다 같은 결말이네.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아들은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멀어져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가족을 지키는 건 결국 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긴 싸움은 끝이 났다. 며느리의 가면은 벗겨졌고 아들은 뒤늦게 후회를 맛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지혜와 단호함이 모든 것을 지켜냈다.